투데이 모닝콜입니다. 대선 득표율은 1% 미만이었지만 존재감은 뚜렷했습니다. 지금은 노동 현장에서 더 자주 뵙고 있는 권영국 대표. 최근 태안과 SPC에서 반복된 노동자 사망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았는데요. 권 대표님 모시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득표율 0.98%, 다소 아쉬운 수치이긴 합니다만 대선 토론 이후에 존재감이 남달라지셨습니다. 어떻게 좀 체감을 하시는지요? 예, 굉장히 이제 많은 호응들을 주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출구조사 이후에 쏟아졌던 후원금 이런 부분은 이번에는 이제 마음은 같지만 표로 연결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이제 응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동안 진보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 같은 부분은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좀 힘이 나시겠네요. 예. 지금 그래서 이제 대표로서 다시 역할을 잘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0일 정도가 됐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국정 운영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북 정책을 이제 대화를 가려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이제 의료 급여 정률제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든가 네. 다소 조금 늦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동안 이제 요구했던 부분의 방향에 따라서 좀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좀 긍정적인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특히 그럼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인사가 이제 대체로 보면 주로 기존의 민주당 인사들 중심으로 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것이고, 다만 이제 우려됐던 부분이 좀 있죠. 이번에 그 농림부 장관으로 된 송미령 장관은 네. 유임이 결정됐는데요. 네. 여기는 농업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사람이고 네. 또 내란 정부의 장관이었던 부분이어서 이제 아무리 실용주의라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내란 세력에 대한 척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민정수석이라든가 또 이제 내란 특검에 있어서 이제 조은석 검사 이런 부분은 부실 수사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또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검증 문제에 있어서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네. 네네. 그렇군요.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네네. 양대 노총 위원장 출신이 고용부 장관에 지명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일단 이제 노동계와의 소통을 하려는 의지가 이제 엿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이제 이미 예전에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우선은 이제 그러면 적어도 노동에 쌓았던 여러 경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잘 좀 적극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여러 이제 권한이나 여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네네. 단순히 이제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었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실제로 이제 노동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이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한을 어떻게 주느냐, 분배를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네. 이미 이제 정책을 어떻게 하면 이제 독립적으로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노동계하고 굉장히 이제 척을 지고 주로 이제 탄압 위주의 정책을 썼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지, 또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단체 교섭권을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이제 적용할지 이런 것들을 노동부 장관이 제대로 이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 씨 연결식에 다녀오셨죠? 네네, 다녀왔습니다. 네. 2018년 김용규 씨 사망 이후 6년 만에 같은 발전소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되게 마음이 아팠던 부분인데요. 이미 이제 2018년도에 당시에 이제 그 특별노동안전조사위가 만들어져서 실제로 이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 체계를 하청 노동자들까지 이르기까지 제대로 구축해서 이행을 할 것을 권고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보니까 위험의 외주화의 다단계 하청 구조가 해결되지 않았고 또 2인 1조라는 원칙에 대해서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도 서류상으로만 있었지 실제로 안전관리자도 배치가 되지 않은 네. 여전히 이제 안전관리가 실제로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재발 방지 대책은 제대로 이행이 됐던 걸까요? 안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인 1조 문제도 그렇고 네. 또 다단계 하청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하청 구조를 직접 고용해서 해소하라라고 네. 권고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행이 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네. 네. 이런 중대재해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이 중대재해처벌법 기소율이 5%에 불과합니다.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윤석열 정권 하에서 실제로 이제 무력화시키려고 했었죠. 계속적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되지 않도록 완화하겠다, 뭐 개정하겠다 이런 이제 신호를 계속 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법 집행이나 법 적용이 사실상 아주 미미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소율이 5%에 머물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이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서 예방 효과를 가져오려고 했던 건데 법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니까 무력화되니까 네. 예방 효과가 사실 발휘가 안 됐던 겁니다. 네. 네네. 재계에서는요, 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기업 활동이 위축이 된다. 네. 그래서 처벌보다는 산업재해 예방 위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 없는 예방은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자율 방치되었기 때문에 산업 현장이 사람이 죽어도 네. OECD 국가 중에서 산재 사망률이 거의 최고 수준에 와 있잖아요. 네. 이 시정되지 않는 것은 그동안 이제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을 제대로 지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율은 방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도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던 거죠. 네. 결국은 책임을 강화해서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야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